네, 뭐 추석 연휴가 이제 뭐 지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지금 상황을 좀 보자라면 추석 전과 후가 약간 유사한 정도의 좀 우왕좌왕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자, 뭐 우왕좌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, 자,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라고 해서 뭐 그 새로운 정말 그렇죠. 그 최고가를 쓰는 이런 곳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단지에서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또 이런 지역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이게 정말 올라가는 건지 떨어지는 건지 그러면서도 지금 뭐 시장의 어떤 그 흐름, 뭐 주간 변동률로 보자라면 한 0.01% 정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위아래 진폭은 큰데 실질적으로 평균은 좀 평이하게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정말 시장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고, 자, 또 하나는 지금 우왕좌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지금 거래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. 보통 서울에서 그래도 일반적으로 거래가 된다 그러면 한 10,000건에서 12,000건 정도가 한 달에 거래가 돼야 되는데, 물론 지금 이제 9월 거래량은 10월 말까지 다 또 이제 집계를 해봐야 되겠죠. 자, 그렇지만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약 한 1,700건, 그러니까 1,000건대 정도니까 야, 정말 80에서 90% 정도 거래량이 완전 뚝 떨어진 거죠. 그러니까 몇 건 안 되는 거래 안에서 뭔가 그 매도라든지 매수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정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어디로 튈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기간적으로 본다라면 제가 연말까지다 이렇게 일단 한정은 해놨습니다. 자, 그렇지만 이 연말이라는 것도 빠르면 그렇다는 얘기죠. 빠르면. 네. 좀 더 늦어지면 조금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는 분들은 이 정부가 거의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런 어떤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, 지금 상황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뭐 당장 봐서는 그래도 연말까지는 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. 그래서 이 상황이라는 거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그렇죠. 계속 지금 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, 정말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 뭐 매도인들은 지금 올라간 이 그렇죠. 금액 호가에서 더 올려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을 거고, 매수인들은 이제 뭐 좀 그 규제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어떤 그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 뭐 상황으로 해서 전반적인 실물 경기가 좀 나빠지는 이런저런 이제 상황들에서 좀 더 가격이 많이 낮아지기를 기다리면서 좀 급매를 기다리고 하는 이 상황에 서로가 지금 간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벌어진 간격으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어떤 힘겨루기 상황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석 그 연휴, 이것을 부동산 시장에서는 좀 큰 분수령으로 좀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. 아무래도 이제 추석 전이라고 하면 부동산에서 비수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여름 시장이 되겠고, 그리고 추석이 지나고 나면 좀 그 보통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죠. 좀 뭐 그 가을 시장, 그러니까 뭐 분양 물량도 좀 쏟아지고 좀 이사철도 겹쳐지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추석 전과 추석 후의 어떤 그 상황을 추석 연휴를 분수령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추석 전에는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더라도 추석이 끝나고 나면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뭐 부동산도 좀 활기차게 움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지금 뭐 지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추석 전과 지금 그 뭐 후가 거의 같은 정도 수준의 지금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게 뭐 이제 수요자하고 그렇죠. 공급자가 기싸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런 뭐 상황들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보자라면 또 하나가 급등 후에,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서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급등한 상황에서 그대로 또 그 상황이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, 자, 그런데 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거의 0.01% 상황이라는 거죠. 자, 0.01%라는 거는 지금 현재도 물론 한 4주째, 5주째 계속 올라간 상황에서 이 상태를,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 보면은요,
산 올라가는 정상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위쯤에 가면 이런 고원지대가 나타나죠. 이렇게 평평한 고원지대가 나타나는데 이 고원지대에서 그대로 평평하게 가는 걸 우리가 고원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 상황이 0.01%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보합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플러스 0.01% 수준에서 계속 조금씩 그냥 올라가지만 그 상황이 거의 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평탄하게 보이는 거고요. 만약에 여기에서 떨어지는 마이너스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마이너스 0.01%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이래 왔다 갔다 하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좀 평평하게 보이는 이런 고원 현상에 지금 0.01%의 강보합 또는 약보합 쪽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런 시장들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.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. 연말까지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내년은 또 내년에 지금 뭐 그 몇 가지 변수들이 있죠. 지금 뭐 미 대선 같은 변수도 우리나라 또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극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제 뭐 또 상황들이 있겠고 또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들 또 아니면 금리의 추가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 한은 지금 이 상황은 연말까지는 지속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겠습니다. 자 지금 뭐 가장 심각한 게 이 부분이죠. 지금 9월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약 한 1,705건. 야 정말. 지금 뭐 그 현재 지금 뭐 집계가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2,000건대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지금 뭐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3,000에서 한 4,000건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랬었는데 지금 1,000건대 정도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 이것은 거래 절벽이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. 근데 이런 거래 절벽 상황 같은 경우에도 계속 조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. 지금 매도자든지 매수자든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이 시장 상황이 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6월 달에 거의 한 1,500건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. 15,000건이죠. 자, 그리고 7월 달에도 거의 한 10,000건 이상이 거래가 됐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지금 다주택자들이 매물 출회를 이미 6월 달, 7월 달에 많이 상당 부분 했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급매로 쏟아질 매물들은 또 거의 없지 않겠나 요렇게 좀 상황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또 하나가요. 뭐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좀 인허가나 아니면 착공이나 분양 물량이라도 좀 늘어나면 좀 그 신규 시장이라도 좀 기존 시장이 좀 멈칫멈칫할 때 신규 시장도 좀 이렇게 활성화되면 뭐 약간 좀 밸런스가 맞겠는데 이것도 지금 녹록치가 않은 게요. 지금 그 서울의 그 1월부터 8월까지 올해 지금 그 누적으로 봤을 때 인허가량이 약 한 33,000건 정도 됩니다. 근데 평균적으로 평균 5년 동안 서울의 1월에서 8월까지 누적을 보자라면 약 한 5만 건 정도는 5만 가구 정도는 일반적으로 인허가가 돼야 되거든요. 자 그러면 한 5만 가구는 돼야 되는데 3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그렇죠. 34%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. 자 착공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8월에 착공이 약 한 2,400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이것도 작년에 약 한 4,800건하고 비교를 한다라면 거의 또 이제 반토막 수준이라는 거죠. 자, 뭐 인허가하고 착공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. 조금 뭐 그 체감하기 좀 어려운 거라면 지금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분양 물량이죠. 지금 분양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9월에도 사실상 서울의 분양이 거의 없었습니다. 그렇죠. 거의 뭐 한 2단지 정도가 분양을 했지만 목동 쪽에도 한 뭐 100가구 정도였고 광진 쪽에도 약 한 몇십 가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9월에 분양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10월에도 분양 물량이 거의 뭐 제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. 지금 뭐 그 역촌지구 쪽에 지금 뭐 일부 계획은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은평 역촌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더 늦어질 상황이 있어요. 자 그러면 지금 10월에 정말 분양 물량이 하나도 없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. 자 이렇게 지금 뭐 그 보통 우리가 계속 뭐 공급 절벽이 온다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.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거의 재확인된 거 아니냐.
지금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거의 한 5천 가구 정도를 일반 분양을 해야 되고 뭐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는 또 로또 분양이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그거잖아요. 자, 그렇지만 결국은 지금 9월 말로 HUG 지금 그 분양 보증하는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됐습니다.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뭐 둔촌지공이든 레미안 원밸리든 이런 쪽에서도 조금 더 그럼 시간을 갖고 그럼 찬찬히 그냥 가자.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 갈 거면 지금 다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11월, 12월 가더라도 그렇게 해소되기는 조금 어렵겠다.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뭐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쪽 더 그렇습니다. 매매보다 더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전세 지금 폼기 현상이 되겠죠. 지금 9월 전세 아파트 그 거래량이 약 한 4,500건 정도 되는데요. 자, 보통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도 한 10,000건은 넘어가야 돼요. 자, 근데 지금 5,000건 이래로 떨어진 게 10년 지금 통계 이래로 가장 최저치입니다. 지금 뭐 전세조차도 지금 가뭄 현상을 보이고 있고, 자, 내년 입주 물량이 약 한 2만 3천 가구 정도가 되고, 올해가 약 한 4만 뭐 한 2천 가구 됐으니까 거의 한 절반 쪽으로 좀 거의 떨어지는 거죠. 한 45% 수준밖에 안 되니까. 거기다가 내후년은 또 한 13,000밖에 안 돼요. 계속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전세난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겠죠. 자, 서울 전세난 심각해진다라면 계속 또 심각해지고 있고요. 이것이 수도권 전체로 어떤 확산될 가능성도 있겠다.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전세 가뭄에 결국은 전세값은 천정부지라는 게 뭐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거죠. 그냥 뭐 얼마 그러면 뭐 하루아침에도 1, 2억, 2, 3억이 올라가는 게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한 50% 정도 됩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그런 거죠. 자, 근데 이것이 70에서 80%까지 만약에 올라갔다 그러면 결국은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결국 뭐 전세가가 7, 80%라면 내 돈 20%, 30%면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까 자, 이런 부분 때문에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겠다. 자, 상승폭이 줄어들 뿐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겠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죠. 자, 또 하나 수치로 나와 있는 게 KB 9월 아파트 평균 봤을 때 지금 매매가가 10억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. 8월에 부동산 114 통계에서 10억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그 KB 이제 지수도 지금 거의 뭐 10억을 돌파를 한 걸로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. 자, 결국 좌충우돌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갈까요? 자, 일단 전세 쪽은 2025년에 3기 신도시 입주하는 그 시점이 될 때까지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자, 강서나 노원 쪽, 그러니까 지금 강서나 뭐 영등포나 구로 같은 서남권 쪽에 지금 좀 개발 이슈가 크면서 뭐 이런 좀 저평가된 이런 지역들, 아니면 지금 강북 쪽에선 노원이나 도봉이나 강북 같은 노도관 같은 이런 중저가 지역들 계속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, 자, 투자 쪽은 아무래도 강남 3구, 강남 4구 쪽, 그다음에 강북 쪽에서는 여전히 마용성, 결국 똘똘한 한 채 쪽으로 투자는 계속 쏠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. 자, 결국 지금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올 연말엔까지는 그렇게 금매가 많이 쏟아질 것 같지 않아요. 자,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, 그래도 6월 1일 이전에 꼭 팔아야 되는 분들, 이런 절세 매물들을 조금 노려보시는 이런 것들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.